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차디찬 바닷속에 잠겨 있고요. 정부는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그런 의혹을 풍기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정부를 대신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7일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움 말씀 주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장님, 네, 우리 예은이 아빠시죠? 2학년 몇 반입니까? 2학년 3반, 24번입니다. 네, 오늘 천일째 맞았는데요. 네. 간단하게 감회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조금 전에 다윈이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이렇게 숫자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매일 같이 똑같은 날을 지내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일이 조금 남다른 것은 네. 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진실을 밝힐 시작을 이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 작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니까 이제는 진실을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거죠? 네, 그렇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일째 되는 날인데요. 지금도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요. 의혹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말 이해할 예. 수가 없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세월에서 탈출했던 학생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잠깐 아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어제 일이었다. 밤마다 아직도 학생들, 친구들 사진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족들의 슬픔, 또 사실 이거는 국민들 모두의 슬픔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위원장님, 세월호 진상규명이 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모든 분들이 보시는 대로 네. 사실은 이 정부가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왔죠. 정부가 예, 막아왔다. 막아왔는데 이제 그럼 왜 막느냐가 이제 글쎄 문제가 말이에요, 되는 예. 거죠.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밝혀지는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에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머리를 냈다거나 시술을 받았다거나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겨우 그 정도를 감추기 위해서 특조위를 강제 해산할 정도로 네.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일까 참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혹시라도 이 정부가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나 또는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여기에 처음부터 관련이 돼 있던 것은 아닐까. 그 정도는 돼야 막는데 진상규명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건데 네. 의구심만 점점 더 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위원장님 특조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하여튼 직관적 관련을 하신 거 아닙니까? 특조위 활동을 하여튼 세간의 평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죠, 정식 명칭이, 그죠? 네. 이 특조위 활동이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쪽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 정부가 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여당이라든가 방해했다라고 좀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특조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제 증거는 안 나오더라도 왜 막는지 정부가 주장하신 바대로 예. 왜 방해하는지를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네.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킨 결정적인 또 직접적인 이유는 분명히 그거 같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시에 청와대가 어떻게 참사에 대응했느냐, 네. 그 대응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청와대 관련이요? 예, 그 즉시로 여당 추천위원들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대단한 게 숨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참사 당일 오전 오후 시간에 대통령의 행적 또 청와대의 대응에 네. 뭔가 국민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치명적인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의심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돼서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게 이뤘죠. 그걸 볼 때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특조위가 하여튼 활동 시한, 기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속 논란만 있다가 제대로 활동도 못했단 말이죠. 그 최근에 처음부터 사실 특조위를 놓고 네. 특히 이제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조사 네. 범위, 기한, 뭐 권한 이런 걸 가지고 사사건건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만한 사유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럴듯한 이유조차도 안 되는 건데도 뭔가 흠결이 될 만한 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충성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게 아닌가.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부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진보 성향에 세월호를 해명해 달라고 서명을 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그렇게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문제였고 거기에 오늘 더 나아간 얘기는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아직 확인은 덜 됐습니다만 이른바 적군 리스트란 것도 있어서 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흠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제기하면 네. 무조건적으로 막으려 했던 게 이 정권의 특성이 아니었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거대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라면 차라리 정말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는 모습을 차라리 얘기를 하면 유가족 분들의 관련된 많은 분들의 어떤 응어리진 가슴이라도 풀어질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것조차 거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세월호 7시간 뭐해라 그런지 헌법재판소에서 5일까지 낸다 그랬다가 또 내일로 미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특조위 활동을 하실 때 일부 언론에 나섰습니다만 그 특조위원들이 이 비즈니스석을 비행기를 타고서 호화 여행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거 다 루머고요. 네. 예. 그리고 마타도. 물론 얘기 예. 규명을 하셨습니다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사실을 네. 지원해서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네. 유포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미 유사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사항들이 적혀 있는 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노트라든가 네. 또 기타 몇 가지 증언들을 보면 애초에 청와대에서부터 그런 식의 공작을 지시하는 정황들이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참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저희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뭔가 뒤에서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답답한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유경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특조위 활동을 쭉 지켜보시면서 직간접적으로 또 관련을 맺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물론 청와대의 문제가 나오니까 뭐 그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고 하지만요. 네. 형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일단 있다고요? 특조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네. 특조위 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회와 정부에서는 반대를 계속했고요. 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안 주는 대신 특별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었죠. 그렇죠. 야당에서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도 그랬고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과도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는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할 거냐, 정할 거냐 하는 절차까지도 합의해서 사인까지도 했었죠. 네. 그런데 결국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특검까지도 네. 여당에서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네. 약속을 어기고 그랬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적으로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됐던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방해였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인 것이죠. 네. 예, 그러나 법적으로는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 대상이면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이 조사를 방해하는 데 앞장을 서왔고 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여당 의원들과 특조위원들이 서로 일종의 짬짬이를 네. 하듯이
문건을 통해서 지시를 주고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심지어는 특조위에서 그 해당 공무원이나 당사자를 부른다든가 또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도 단 한 차례도 순순히 응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바빠서 못 나온다, 휴가 가서 못 나온다, 네. 핑계를 대고 안 나왔고 별것 아닌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네. 결국에는 임의로 편집한 자료들만 제출해서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거의 1년 이상을 이제 끌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다시 특조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충분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동시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피조사 대상자의 그런 입장에서 네.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합쳐져야만 네. 특조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지금 위원장님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뭐 그 게이트 사건도 결국 특검이 되니까요. 조사가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도 이 특검 부분과 연관성이 돼야지만 뭐 조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네.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정확히 아직까지도 규명이 되지 않은 물론 세월호의 전복 사고의 자체 원인은 뭐 무리하게 화물을 실었다든가 정원이 늘었다든가 증축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됐더라도 급속도로 방향을 바꿨던 이유 같은 건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인양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인양 작업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은 특검의 역할로는 너무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조위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특조위 출범 당시에도 많은 이제 여권의 인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어떻게 가해자를 피해자가 조사하느냐는 논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조위가 그럼 피해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쨌든 동의를 거쳐서 출범시킨 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조위였고, 그 다음에 이 특조위가 출범시킨 목적이 뭐였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논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설령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논리가 맞다고 할지라도 가해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네. 훨씬 더 큰 상태였죠.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만약 정말로 뭔가 은폐할 만한 뭐가 있었다면 그거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발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갔어도 청와대 압수수색 아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허용을 안 했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요. 아까 방송 전에도 여쭤봤을 때도 궁금하시다고 하셨었고 네. 아직도 많은 유가족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2차 국조특위가 하여튼 지금 뭐 잘 되면 올 11월 정도에 잘 되면 그죠? 네네. 잘 되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기구라든가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상당 부분 이미 많이 늦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사이에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산일된 부분도 있고요. 해경의 수사 기록 자료 같은 것도 또 상당 부분 없어진 부분도 이미 네.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만이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고 왜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이렇게 만났으며 네. 그것에 왜 제대로 응하지 못했는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가를 파헤치고 돌이켜볼 자료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은 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이기 특조위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사이 공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미 특조위 해산이 됐고 그래서 이 어떤 국가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지금 맡으신 네. 위원장 역할을 맡으신 민간 기구라도 뭐 중간 단계를 유지를 시켜줘야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존해서 이기 특조위에 좀 징검다리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그래서 있겠죠. 지난 7일 국민조사위원회가 발족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국민조사위원회는 완전 순수 민간기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없죠. 저희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네.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신 이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첫 번째 특조위가 강제 해산당하고 네. 그리고 늦어도 2018년 초에는 두 번째 특조위가 만들어질 겁니다. 거의 기정사실인데요. 기정사실입니까? 네네. 어. 그런데 그 중간에 1년 이상의 빈 네. 공간이 생깁니다. 네. 저희 유가족들, 피해자들은 단 한순간도 진상조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정말로 뜨겁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아, 그래요? 후원하고 또 연구원과 조사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민조사위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특조위까지 가기 전까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인데요. 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한계가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한을 국민의 힘으로 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기존의 기존 특조위를 통해서 밝혀진 수많은 사실들과 자료들, 그다음에 네. 저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과 증언들, 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이 진상조사 활동을 해오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지금 다 모여서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와 자료와 조사 과제들을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그 자료와 증거를 받아서 보시고 네. 또 스스로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 의견을 이 국민조사위에서 같이 받아서 토론하고 그래서 결국 이 진상조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를 통한 그 조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 예, 그것이 이제 특조위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해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네. 것인데요. 아마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또 그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민조사기구를 만들었던 적도 없었고 그래서 네.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정말 예상을 뛰어넘게 국내외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그래요? 그 지원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두 번째 특조위는 첫 번째 특조위와는 달리 정말 그 본연의 목적, 임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조사위원회가 그러한 여러 가지 내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상당히 기대를 좀 위원장님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의 전국을 이끌었던 것은 광화문의 촛불의 힘이었죠. 그럼 뭐 국가기구가 나서서 됐던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방임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네. 그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많이들 동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미약 하나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고요. 네. 참 뭐 마음도 아프고 좀 법을 저도 전공을 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네.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라는 걸 이번 일이 많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1차 않습니까? 특조위에도 그 많은 변호사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1차 특조위에도 네. 정부에서는 아까 잠깐 네. 비즈니스석을 탔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1월에 특조위 법이 만들어지고 3월에 임명장 받고 예산 나온 건 8월부터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예산 집행도 안 돼서 그분들 급여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석을 어떻게 탔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조사위원회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물론 한 1년 정도 국민조사위원회에서 하여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2차 국조특위가 이러한 권한과 이러한 기간과 이러한 예를 들면 예산과 이런 게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네. 좀 기간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특조위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최대 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예.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 특조위는 현재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기본 2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 네. 3년 동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3년이 이 충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서 네. 정말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일단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예.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가장 그건 아예 필수적인 필수적인 겁니다. 거다. 예,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없는 조사 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특조위는 그러한 권한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싶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부가 마음 먹고 방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참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경험하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좀 기대하기는 이번에 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뭐 대선이 상당히 빨리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는데 뭐 그 대선을 통해서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그 정부는 좀 전향적인 자세로 또 국민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이 조사에 좀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합쳐진다고 그러면 네. 충분한 기간과 권한과 정부의 협조가 좀 합쳐지면 아마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좀 상당히 좀 뭐랄까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뭐 이런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폭발적인 사안도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차 국조특위가 제대로 활동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1차 특조위에서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는데 네. 이게 이제 파급력이 없었던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언론의 책임이 크죠. 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고 보도해주지 않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진짜 원인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침몰의 원인으로 주로 지적이 되었던 게 과적인데요. 네. 물론 저희들은 과적이 침몰의 직접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적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과적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이 상당량이 네. 실려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특조위가. 그 철근이 왜 세월호에 실렸고 그리고 정말 세월호의 그 무리한 출항이 이 철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시했고 어떤 경로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밝혀졌는데 그 뒤에 숨겨진 것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권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그 뒤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네.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라실 그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2차 국조특위는 어떤 권한과 어떤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리해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게요. 네. 철근이 실렸다. 그러면 그걸 지시한 기관은 어디였느냐? 그 기관이 실렸던 철근의 양은 어느 정도 됐었느냐? 이게 국가 기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군사 기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밖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 왜 그 이후에 뭐 구조 작업을 왜 지연됐었느냐, 왜 해군 경비장은 출동을 못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특조위에서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생각해 보면 그냥 저는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겠다는 몇 가지 생각만 떠오르는데 이것조차도 못 해봤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별도의 독립적인 그러면서 권한을 확실히 갖는 그러한 국가조사기구가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누구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터치받지 않는 그죠? 예, 그래야만 확실하게 세월호에 대한 숨겨져 있는 진실 그리고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균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